사람은 백인백색이라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생각과 의견을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흑색이나 백색만 있지 않고 형형색색이 존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만 세상을 흑백으로만 판단할 때 공동체는 화를 부르고 불행해집니다. 사람은 자신만 옳고 정의롭고 다른 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모두 상대적입니다. 2011년 1월 1일 세계 평화은하를 맞아 정진석 추기경이 전한 신년 메시지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청취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방송, 마음을 모아 즐겁고 행복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방송, 에버그린 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문경옥, 박동주입니다. 어느덧 하반기 한 삶의 프로그램과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입니다. 문경옥님,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맞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헬스장을 자연스레 안 가게 돼서 여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경훈님은 여름을 좋아하세요? 네, 저는 여름을 좋아합니다. 물론 박동준님처럼 너무 더워서 힘들 때도 있지만 가족들과 떠나는 비서가 여름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해수욕장에서 한바탕 신나게 물놀이를 한 후 든든한 보양식도 먹고 누워서 선풍기 바람을 쐬며 늦은 밤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더위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박동준님은 이번 여름 좋은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올해 여름 2박 3일간 교회 수양회에 갈 예정입니다. 7월 12일 초복을 기점으로 삼복더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맞는 최고의 방법으로 건강하게 이 여름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여름 노래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송창식의 고래사냥,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보내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덕양 소식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듣고 싶은 인문학이 진행됩니다. 회원님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특강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 삶의 프로그램 학예 방학이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12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방학 기간에 셔틀버스는 화정역을 왕복하는 2호차만 운행하고 맛센터 식당은 주방 환경 개선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간의 꿀같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채베코의 영일만 친구,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이번 순서는 마음의 양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초기 학자 서가정의 한시 삼복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삼복, 일환향다, 소전빙, 천례단가, 세번증, 한빙죽침, 면초온, 객지고문, 백부릉, 한주발, 향기로운 차, 조그마한 얼음 띄워 마셔보니 참으로 찜통 더위를 씻어줄만 하네. 한가하게 대나무 베개 베고 단잠이 막 드는 차에 손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니 100번인들 대답 않는다네. 너무 재미있는 한시인 것 같아요. 무더위 속 꿀같은 낮잠에 빠진 이의 모습이
마치 눈앞에 그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삼복더위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고 했던가요? 폭염 중에 얼음차로 무더위를 간신히 씻어내고 낮잠에 빠져드는 바로 그 순간 달콤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손님이라니 저라도 절대 대답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저도 마음의 양식 자료를 준비하면서 서가정의 삼복을 통해 시원한 여름을 느낄 수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연 설명을 더 드리면 서가정은 5, 6세에 문구를 지어 신동이라는 칭송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세종 2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까지 6임금의 문신을 지냈고 6천여 수의 시와 100편에 가까운 문장을 남긴 대가였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분이시네요.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삼복대 고관들에게 빙표를 나눠주고 서빙고나 동빙고에서 얼음을 타가게 했다고 해요. 지금이야 흔하디 흔한 얼음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얼음을 금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얼음 저장고 주변은 경비가 삼엄했다고 합니다. 얼음은 흔해져 버린 지 이미 오래. 해마다 여름이면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 냉방병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조선시대의 이야기는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인 것만 같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네요. 하지만 삼복더위의 그 뜨거운 만큼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한여름에는 가급적 낮 시간대 외출을 삼가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셔서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래 2곡 들으며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 남진의 당신이 좋아. 이번 순서는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향기로운 노년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준비한 여름철 보양식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옛날부터 꾸준히 인기 있는 복날 음식으로는 복주, 게장국, 민어탕, 장어탕, 삼계탕 등이 있습니다. 아, 닭칼국수도 삼복 메뉴지요. 다른 음식들은 익숙한데 복죽은 조금 생소하네요. 복죽은 어떤 보양식을 말하는 건가요? 아, 네. 복죽은 팥죽을 말하는데요. 팥죽을 쑤어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여 복날이 되면 궁궐에서는 팥죽을 먹었다고 해요. 팥죽은 동짓날에만 먹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복날 보양식이기도 했군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보양식은 게장국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열치열의 한 방법으로 더운 복날 열기가 많은 동물 중 하나인 게를 끓여 만든 게장국을 먹음으로써 원기를 회복하고 영양분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래서 게장국을 보싱탕이라고도 하지요. 세 번째로 민어탕입니다.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을 보면 민어는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해 여름철에 냉해지기 쉬운 오장육부의 기운을 돋우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백성의 물고기로 불리는 민어는 여름이 제철, 복더위에 보신탕은 3품, 도미는 2품, 민어는 1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 영양식 중에서 으뜸으로 치는 민어는 5월 중순부터 8월까지가 가장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다고 합니다. 그럼 딱 지금이 민어철이군요. 조만간 가족들과 함께 민어탕 먹으러 가봐야겠어요. 민어탕 맛집은 찾게 되면 제가 문경욱님은 물론
복지관 회원님들께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꼭 추천해 주세요. 그럼 저도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다녀오고 싶네요. 네 번째는 구기 인삼 장어탕입니다. 장어는 기운을 만들고 혈액을 보하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음식인데 기력을 증진시키는 인삼과 혈을 보호하는 구기자를 장어와 함께 탕을 만들어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단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면 인삼을 피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름철 보양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은 설명이 필요 없는 여름철 보양식의 대명사지요. 올여름 복지관 회원분들 모두 든든한 보양식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에버그린 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상철의 무조건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 영상미디어센터와 고양시 덕양 노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하는 에버그린 라디오 방송의 박동주, 문경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